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중년의 성인 여성입니다. 제가 심리적인 어떤 이유로 신상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습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구나 저는 제가 혼자라는 것도 누설하지 않으려 무척 애쓰고 삽니다. 보통의 독신자들이 집에 남자가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해서 일부러 베란다에 남자 속옷 같은 것을 걸어두기도 하는데 그건 저도 많이 해봤던 방법이지요. 혼자 있다 보니 배달 음식 같은 것을 들고 집에 누가 오는 것도 두려워서 잘 안 시켜 먹지요. 그리고 가구나 가전제품도 낯선 사람을 집에 들여야 하는 것이라서 되도록 집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 배달시키도록 시간을 조절하고는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듯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강박증이 조금 심해졌습니다. 또 가만 생각해보니 오래전에 남친과 사귀던 시절의 일에도 연관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의 남친은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같이 살자고 하고 싶었지만 그는 직장이 멀어서 저와 같이 지내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놀러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으로 대신하고는 했지요. 그리고 남친이 그때 우울증을 몹시 앓고 있었습니다. 몽유병도 있었고요. 몽유병은 다들 아시다시피 자다가 밖으로 나가 막 쏘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언제 그랬냔 듯이 코를 골면서 다시 잠이 드는 병이지요. 더구나 당사자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요. 처음엔 남친에게 그런 병이 있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당시에 남친과 저는 결혼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던 나이였기에 그저 그런 문제는 세월에 맡겨두고 우리 앞에 청춘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 모든 사람과 연락을 두절하고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저에게만은 연락이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몇 년을 기다렸지만 그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의 부모님은 제게 선을 바라면서 수없이 채근을 하셨지요. 그리고 저는 그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하는 것은 너무 배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아주 약간만 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어디 만날 놈이 없어서 정신이 나간 놈을, 더구나 연락이 두절된 놈을 기다리겠단 말이냐면서 부모님은 펄펄 뛰셨지요. 그의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어디에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칠 대로 지쳐갔고 얼마 후에는 우리 부모님이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전세금을 빼서 급히 써야 하니까 집을 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나중에라도 그가 집으로 찾아오면 만날 수 있다 여기며 절대 그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 했는데 워낙 사정이 안 좋으니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급하게 구한 다른 집으로 얼른 이사를 했지요. 대신에 핸드폰 번호만큼은 절대 바꾸지 말고 그가 언제건 전화 걸어올 수 있게 해두자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보금자리에 겨우 마음을 적응시킨 후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이 불시에 사라져버리고 나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는 것도 한참이 걸렸고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에 들어섰으니 적응해 나가는 동안 시름도 잊어 가겠지 싶었는데 오히려 내면으로 침잠하게 만드는 결과만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겠다는 핑계를 대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벌어둔 약간의 돈으로 몇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기로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지냈지요. 종일 집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며 아무 할 일도 없이 멍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옆집에서 일상적인 소음이 들려오면 그것이 너무 아득하고 멀리에 있는 꿈결 같은 남의 일로 여겨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다들 평온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웠고
원인을 알 수 없이 온몸이 아파왔습니다. 남친과 즐거웠던 시간들이 문득 제 마음을 흔들면서 당시에 제가 남친에게 잘못했던 일들이 그제야 몹시 후회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늘 제게 져주던 남친은 학창시절부터 순순히 제 말이면 다 따라주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고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정이 더 깊어져 갔지요. 일요일 오후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고 함께 음악을 듣고 때론 가까운 유원지로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남친은 새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얼른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 했고 저는 언니의 약혼자를 몰래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남친에게는 그 이야기를 전부 했었고 그는 제가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는 마음을 다독여 주었지요. 언니는 아무런 근심거리가 없는 듯이 자신의 약혼자와 즐거운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었고 저는 마음이 그렇게 허물어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 시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남친은 새엄마와의 불화가 한창 깊어가던 중이었던 데다 새엄마에게 무례하게 군다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는 교회에 와서 혼자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슬펐고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었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모르는 채로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길을 걸어서 집으로 오는 길에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듯이 입을 맞추며 영원히 서로 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둘이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동네 뒷산의 으슥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쌓인 풀숲 바위 뒤로 들어가 그때껏 해보지 않은 둘만의 은밀함 속으로 서로를 내던지며 펄펄 끓는 육체의 욕망을 한껏 불살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처음인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해줄 자는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고 우리 둘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세상은 그저 우리를 피해서 흘러간다 싶어서 너무 슬펐던 시절이었습니다. 이후로 세월이 흘러서 우린 각자 사회에서 원하는 어른이 되어가려고 애를 쓰면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었지요. 적당히 돈을 벌고 적당히 남들 틈에 어울리면서 그렇게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세상이 바라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겼던 남친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라던 저를 두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염병처럼 다가온 우울증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고 남친이 떠나간 이후로 공허함만이 제 마음을 자꾸 맴돌고 있습니다. 무엇이 남친을 힘들게 해서 불시에 사라지게 한 것인지는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이 우울은 단순히 남친의 실종으로만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미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미묘한 것으로 시작해서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를 대하듯이 남친을 대했으나 그가 불시에 사라져버린 후로 제 삶도 자꾸 엉망으로 엉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살얼음 위를 걷듯이 아주 불안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지요. 여기서 잠깐 삐끗하면 모든 것이 더 엉망으로 되고 말 테니까요.